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심 NDS 클라우드 사업팀의 이덕재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문서 중앙화 서비스 구축 방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 내 문서 관리 동향, 그리고 클라우드 그 문서 중앙화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NDS의 사업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 문서 관리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크게는 그 문서 그 보안 측면이죠. 그래서 기업 내 문서를 밖으로 외부로 유출하기 못하도록 차단한다던가, 또는 문서들을 암호화시킨다던가, 그런 DRM, DLP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적용되어 왔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방향은 기업 내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를 이제 기업의 어떤 자산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업 내 문서들을 관리하고 공유를 시킨다던가, 검색을 한다던가, 또는 관리를 시키는, 그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안 쪽을 강조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겠죠. 뭔가 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뭘 제어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이제 불편함이, 사용자를 위한 불편함이 호소가 되겠죠. 또는 이제 그 문서 관리는 이제 ECM 같은 걸 많이 쓰는데, ECM 같은 경우는 문서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그걸 일련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케이스고요. 최근에서는 또 문서 중앙화를 많이 좀 찾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기업 내에 있는 문서들을 어떤 중앙 파일 서버 같은 데 올려놓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파일들을 관리하고, 또 사용자들이 이제 그걸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PC 베이스에 있는 어떤 문서들의 어떤 관리나 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ECM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ECM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는 물론 문서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이제 그 해외 외국에서는 단순한 문서뿐만이 아니고 이미지라든가 스캔된 파일들, 스캔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런 것까지도 기업 내의 어떤 그 자산으로 다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것도 버전을 관리한다던가, 또 검색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런 것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제 활용을 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거나, 또 외부에 딜리버리하는 이런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내에 어떤 잘 보존시키는, 이제 모든 이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생산 활용 과정을 거쳐서 보존을 시키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다 이제 기업 내에서 적용을 하는 다소 복잡한 이런 어떤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ECM이 좋긴 합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솔루션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사실 솔루션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한 500유저, 1000유저 미만인데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20억, 20억이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굉장히 고가의 외산 솔루션이 많이 적용이 되는,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솔루션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내에 어떤 정보나 문서 관리의 어떤 변화의 양상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시기에는 그 어떤 그 기존에 했던 종이로 된 문서나 종이로 된 마이크로그래픽화 한다던가 ERP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내 어떤 문서 프로세스, 문서 관리 프로세스 이런 걸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좀 조직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하자는 ECM까지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요 단계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시대라고 본다면, 요 시기에는
그 단순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데이터가 서로 상호간에 관련이 있는 뭐 의미를 어떤 컨텍스트를 관리한다든가 그걸 조직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현해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면 차세대 차후에는 ECM 이후에는 사실은 기업이 이제 점점 더 모바일화가 진전이 되고 어떤 협업, 컬래버레이션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뿐만이 아니고 조직 간의 협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외 협력 그리고 기업 내 그 조직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모바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수요가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기반 그리고 또 어떤 그냥 단순 텍스트의 어떤 저장이나 컨텍스트 의미 분석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복잡한 어떤 분석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바일이라든가 분석, 클라우드, 컬래버레이션이 강조되는 시기로 이제 접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은 협업을 강조하는 협업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기업에서는 향후에는 협업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고 기존에 이제 보안에 충실했다면은 그 보안을 기본으로 가되 어떻게 하면 조직 내부에서 또는 외부와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고 관심이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 이제 흥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최근에 오봄이라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ECM을 도입할 때 기업들은 과연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좀 물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내에서는 이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ECM을 도입하더라도 초기에 큰 비용의 투자 금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니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하나만 해도 뭐 수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저장 공간만 딜리버리 하는데도 또 역시 뭐 수억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뭐 이게 선투자 비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기존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어떤 통합되는 그런 니즈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그런 것이 더 강조한다는 얘기죠. 또는 소프트 라이센스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서비스 베이스로 또는 이제 구독형이죠. 1년간 서브스크립션 비용만 내고 사용하고 싶다. 이런 니즈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런 애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 내에 어떤 문서 관리 솔루션 ECM을 도입하는 어떤 기대 효과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면은 소셜 파일 쉐어링, 여러분 잘 아시듯이 드랍박스 이런 겁니다. 드랍박스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활용했었죠. 사실 기업 내 쓰기 좀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ECM까지 들어왔었고 향후에는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프로세스나 어떤 디바이스 시스템 중심이 아니고 컨텐츠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활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이 자체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와 기계를 운영했던 반면에 그래서 호스팅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서비스 가상화겠죠.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진정한 클라우드까지 이제 진전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어떤 특정 디바이스 또는 특정 OS 위에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접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바이스 중심의 시대였다면 향후에는 사용자가 PC가 되었든 모바일이 되었든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붙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컨텐츠 중심의 유저 센트릭 또는 컨텐츠 센트릭의 어떤 그 기업 내 어떤 문서 관리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문서 중앙의 서비스 배경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업무 환경이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문서 공유,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야만 한다는 어떤 스마트 워크 환경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서 보안 얘기죠. 이제 외부로 기업 내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이 여기다 결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딜리버리할 수 있는 또 이런 방안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은 이렇습니다. 이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보셨죠? 뭐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뭐 엔드라이브, 국내에는 뭐 드랍박스, 뭐 모바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보안 관리에 좀 더 그런 기능들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뭐 PC를 제어한다든가, PC에는 어떤 데이터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든가, 그걸 밖으로 유출할 때는 내부 어떤 프로세스를 타게 만든다든가, 그런 이제 DLP 또는 ECM 관련된 기능들이 붙고, 거기에 또 이제 외부와 협력을 해야 되는 협업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협력에 공유된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중앙화 서비스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구축이 굉장히 신속하고 용이하고 빠르다는 거,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한 사이트뿐만 아니고 여러 사이트에 이제 나뉘어져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신뢰성을 갖출 수 있고 운영사의 어떤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능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서 중앙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뭐 웹 베이스에,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탐색기 기반으로 폴더들을 관리하고, 뭐 파일 암호화, 폴더 접근 권한 설정,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이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또 고유한 기능들이 있죠. 뭐 가상 서버 어떤 인프라가 유연하게 확장된다던가, 어떤 클라우드거나 백업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DR 장애 복구까지 가능한 이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솔루션 도입하고 하드웨어 도입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축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구축에 대한 설정, 뭐 여러 가지 그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이런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용성 측면에서는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어떤 장점이죠, 혜택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로벌하게 업계 최고의 어떤 가용성 수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 사이트에서 또는 단일 센터에서 운영되는 뭐 로컬 환경이라든가 뭐 IDC 환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서비스 어떤 자원 활용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뢰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가 생겼더라도 빠른 시간에 복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뭐 확장성, 유연하게 확장하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솔루션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뭐 하드웨어 인프라 비용조차도 사용량 베이스의 어떤 유연한 그런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기존 서비스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경우인데요. 기존에는 뭐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장애가 하나 발생하면은 그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 전체가 중단이 되는 어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DB가 스케일하는데도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확장이 어려운 제한적인 특징이 있고, 특정 이제 공유 스토리지가 뭐 장애가 생겼을 경우 서비스 자체가 중단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는 굉장히 그런 데서 유연하게 뭐 웹 쪽에서도 여러 가지 노드로 다양한 리전에서 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루즈리 커프트되는 그런 환경이죠. 이런 걸 갖추고 있다던가, 아니면 DB조차도 분산 DB 환경으로서 구축돼서 뭐 지역 간에 노드 간에 활용이 가능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그림입니다만, 로컬에서 내가 자체 뭐 기계실에 또는 뭐 센터에 뭐 문서 중앙화 서버를 한 대를 놓고 운영한 그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놓은 그대로 옮겨놓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뭐 백업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빠른 시간에 확장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AMI 환경 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그림은 그 조금 더 복잡한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인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한번 경험했었는데, 어떤 중견 제조업체였는데요, 로컬에서 이렇게 이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 스토리지 공간이 굉장히 빨리 찬다고 합니다. 뭐 현재 한 2테라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는 거죠. 뭐 CAD 같은 그런 대용량의 문서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뭐 2테라, 3테라가 막 올라가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뭐 나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고민해서, 이제 로컬에는 이런
그 이제 캐시를 가지고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이제 올려놓고 이 스토리지는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로 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다 이 저장되는 구성을 아키텍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시를 이쪽에서 최근에 쓴 또는 뭐 있는 거는 캐시로 불러들여서 쓰고 원본 데이터는 다 이쪽에서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백업도 이렇게 스냅샷 백업해서 혹시 향후에 이제 장애가 생길 경우죠. 로컬에서 서버가 뭐 이상이 생겼다든가 서버 자체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장애 복구된 시스템을 AMI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스냅샷 복원된 것을 이쪽으로 해서 서비스가 우회돼서 서비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구성을 한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그 이제 보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체 보안이라든가 클라우드의 보안은 기본적인 보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로컬이나 뭐 클라우드 기반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속도는 5초 미만의 경우에는 뭐 로컬에서 열든 클라우드에서 열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사용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클라우드 환경 말씀드리듯이 가장 큰 서비스 라이센스조차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량 베이스 온디맨드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NDS가 그동안 클라우드 기존의 뭐 ITO 운영 서비스 그다음에 SI 운영 서비스를 오랫동안 해왔던 역량을 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요한 뭐 ERP라든가 대형 어떤 쇼핑몰 구축 운영 사업을 해왔고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 솔루션들을 많이 클라우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관련 부분도 보안 관제 서비스라든가 보안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서 중앙화에서는 특별히 그 문서 중앙화 자체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국내에서 많은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조금 더 검증될 수 있는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적용될 수 있는 사이트 자체가 이제 기존의 그 기업 환경도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단기간 내 이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가 운영될 때에 조금 더 쉽게 이런 문서 중앙 환경을 구축하고 뭐 그 기간 동안만 서비스로 활용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굳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연구 구매해서 활용할 필요가 없는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잠재 고객을 만나고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그런 수요가 있는 기관들에서 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개인 PC의 어떤 그 보안 문제, 특히 뭐 이제 ISMS 뭐 보안이라든가 뭐 ISO 27001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개인 정보를 PC에 보관하지 못하는 이런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모든 것은 이제 문서 중앙 그 서버에서 저장이 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빨리 우회해 나가서 적용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다양한 뭐 에이전트들이 깔라서 문서 암호화라든가 뭐 그 문서 제어, PC 제어 어떤 솔루션들에 대한 에이전트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충돌, 그런 것에 어떤 라이센스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연동하는 부분도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한 원스톱으로 한 번에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문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